우리 오늘은 능률 영어 4과 구문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냥 보고 따라서 옮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가지고 오실 때 저랑 같이 수업을 했었던 기초 구문 요 부분 있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숙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꾸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생각 없이 뭐 30분 만에 다 끝내서 뭐 여러분들이 끝내가지고 숙제를 해왔다 한 다음에 그냥 이거 보면서 그냥 따라 옮겨 적는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한 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실력은 증가할 거다. 됐습니다.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sometimes 다음에 you가 주어져. 제일 앞에 있는 명사가 항상 주어다. may feel. feel이 동사죠. 그렇죠? feel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고 보호 자리에 이제 upset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죠. 이제 upset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upset이 동사가 되면 언짢게 하다, 화가 나게 하다 뭐 이런 뜻이고 upset이 이제 형용사로 사용되면 화가 나다, 기분이 상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형식이면 주어 동사 다음에 보호가 나오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렇죠? 나오고 다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당연히 부사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속사가 나오는 순간 뭔가 덩어리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당연히 느끼셔야 되고 이 덩어리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해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하신 채로 구문 분석만 해왔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볼게요. When you wake up suddenly, 당신이 갑자기 잠에서 깼을 때 from a nightmare, nightmare에서부터 이렇게 됐죠, 그렇죠? 다음에 벗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있는 이 벗이 연결시켜주는 게 뭘까요? 볼게요. You can always let out a sigh of relief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해석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왼절은 여기 but 앞까지 이렇게 간 거고 그 다음에 let out 하면은 내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sigh 하면은 한숨이니까 sigh of relief 하면 안도의 한숨이 되겠죠, 그렇죠? 안도의 한숨.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no matter how 하면 however랑 똑같으니까 접속사가 나왔다. 그죠? 접속사가 나왔는데 이 접속사는 명사절 접속사인가요? 아니죠. 그쵸? 다시 얘기하면 문장의 제일 시작점이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의 구조가 이어질 때 문장의 제일 시작점이라고 하면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여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인데 수식어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요 부사 덩어리 자리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자리가 있다면 요 자리가 제일 시작점일 거고 요 자리가 없다면 주어가 제일 시작점일 겁니다. 근데 접속사가 나왔어요. 접속사가 나왔는데 이 접속사가 명사절 접속사인가요?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이 자리는 주어 자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부사 자리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사절이 나올 거고 no matter how scar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그 꿈이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여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at least 적어도 you 당신은 have waken up 깼습니다. 뭐 한 채 안전하고 정상적인 채 그렇죠? 너희 집에서 안전하고 정상적인 채 잠에서 깼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의 형태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분사구문의 형태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내신을 다루게 되는 내신 정규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여기서 사운드 하면은요, 안전하고 여기 정상적인 온건한 이런 뜻입니다. 형용사로 됐습니다.
You can go back. 너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To sleep. 잠을 자기 위해 돌아갈 수 있습니다. Because you know. 너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동사 다음에 뭐가 나왔죠? 또 your loved ones가 주어져. 그 다음에 are가 동사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자꾸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 꼴이다. 그렇죠? 이랬을 때 이 절은 무조건 명사절이고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수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된 명사절이 시작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덩어리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이 be around 하면은 주변에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be around the corner, around the corner 하면 주변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주변에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in your own bed. 너의 침대에서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죠. Your home. 너의 집은 a special place.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 나왔어요? 수식이겠죠. 왜 수식인지 이제는 아직까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주어가 빠졌죠. 그렇죠? 자, 안전한 장소인데 그 장소는 어떤 장소야 하더라? 보호해주는 장소야? 너를 보호해주는 장소야? 여기 있는 and가 엮어준 건 뭘까요? 너와 너의 가족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From everything 해서 대절이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해석해 보시면 너의 집은 안전한 장소이다. 너와 너의 가족을 보호해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넘어가서 불행하게도 this is 이것은 not a reality 이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대시 수식하고 있을 겁니다. everyone share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음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주어 동사 사이에 있으니까 around the world는 수식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세상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don't wake up 깨지 않습니다. 자, in the soft and comfortable b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서 깨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 깨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신 instead they open their eyes 그들의 눈을 뜹니다. 그래서 뭐 하겠는데요? 본답니다. 더러운 바닥과 그 다음에 새는 지붕을 보게 된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2 플러스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는 명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일단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인다는 얘기고 형용사의 자리에 쓰인다는 얘기는 보호 자리에 쓰이거나 혹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한다 라는 역할이 될 건데 각각의 경우에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뭐뭐하는 것이 되고 이 뭐뭐하는 것이 주어 자리에 쓰이게 되면 뭐뭐하는 것은 이가가 붙게 되는 거고 목적어 자리에 쓰이게 되면 뭐뭐하는 것을이 되는 거고 보호 자리에 쓰이면 동사와 함께 해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study English가 있어요. study English가 있는데 이 study English가 주어 자리에 사용됐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to study English가 붙게 되면 to study English가 돼서 얘가 주어 자리에 사용되게 되면 공부하는 것 여기까지가 to 부정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쓴 이건 왜 붙는 거죠? 주어이기 때문에 붙는 거죠. 여기까지 됐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의 역할을 하거나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특히나 명사 수식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해석이 뭐뭐하는 뭐뭐할 뭐뭐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이 study가
student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하게 되면 영어를 공부할 학생들이 됩니다. 영어를 공부할 학생들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해서 여기에 리을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리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사로 사용되게 되면 이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중에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간혹 뭐뭐 해서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낼 때도 있는데 그래서 혹은 그러나 뭐뭐 하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요 경우가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해석을 해보시면 그들은 눈을 뜹니다. 그들의 눈을 뜹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뭘요? 더러운 바닥과 새는 지붕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중에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I didn't realize.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시 나왔어요. 이 대시 뭘까요, 여러분들? 자,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원래 이런 형태로서 문장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주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고, 이 동사의 목적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부사 덩어리로 이렇게 끝이 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목적어가, 여기에 있는 이 목적어가 굉장히 길이가 길어지는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면 대절이 나왔다라고 봅시다. 대주어 동사에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굉장히 길어진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형태를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대주어 동사 블라블라블라 해서 부사 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 있는 이 동사와 여기 있는 이 부사 덩어리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였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오해될 가능성이 있냐면 여기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죠. She told me. She said. 미안해요. She said it to me 이랬어요. 그러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덩어리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it을 굉장히 길게 늘려볼게요. She said that he is kind to me. 이랬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뭘 말했냐면 그가 나에게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해될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말을 한 게 나에게 말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황토색으로 형광펜진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친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될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에 여기 있는 요 부사 덩어리 있죠. 그쵸? 요 부사 덩어리를 앞으로 당깁니다. 앞으로 당겨서 오해의 여지를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어. 오랜 시간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어. 뭘 알아차리지 못했냐면 해서 여기 있는 대절 전체가 목적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들 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에 대절에서 제일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그죠? 주어가 나오고 주어 다음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라고요, 여러분들?
수식이라고요. 그렇죠? something I take for granted 이렇게 되어 있고 take something for granted 하면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고 something I take for granted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무엇인가가 could be 뭐가 될 수 있대요? 누군가의 커다란 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되셨죠? 자, 다음 넘어가서 One day, 어느 날 I learned 나는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About, learn about 이런 것들은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요. A program, 하나의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Think about, learn about 이런 것들 그렇죠?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필요로 합니다. 뭘요? volunteer를 필요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렇죠? 어떤 volunteer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들 되셨나요? 대절에서 동사가 나왔고 목적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 자리를 목적격 보호라고 친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오형식 동사로 사용되는 동사들을 자꾸 익혀주셔야 됩니다. need는 오형식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익혀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volunteer를 필요로 했습니다. 어떤 volunteer냐면 go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자, 세상의 다른 지역으로 갈 volunteer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To help. 돕는 거죠. 뭘 도와요? Build house for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것을 돕기 위해 세상의 다른 부분으로 갈 지원자를 필요로 하는 그죠? 그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help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 좀 해봅시다. help는 뒤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있는 이 to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help 다음에 목적어로서 to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to를 생략한 형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좀 긴 문장이니까 잘라볼게요. 하루는 나는 learn about 배웠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대절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안에서 발런티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떤 발런티어냐면 to go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세상의 다른 지역으로 갈 발런티어죠.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돕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뭘 도와요? Build houses for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세상의 다른 지역으로 갈 그런 볼런티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질문 이해가 안 되면 왜 이렇게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질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갈게요. After watching a presentation about it. 그것에 관한 presentation을 본 후에 I was totally touched. touched 하면 지금 여기서는 감동받은 이런 식으로 해서 PP로 사용이 된 거죠. 어떤 친구들은 이제 혼동될 수 있어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PP가 나왔을 경우에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수동태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동사 다음에 보어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혼동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 케이스. 즉 보어로 사용됐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PP 과거 분사가 사용됐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둘 다 영어 문화권에서 다루는 형태는 이 형태로 다루는 걸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보어로 잡을 때는 주로 이 PP가 감정과 관련한 거일 때는 PP로 잡고요. 감정이 아닐 때에는 수동태의 형태로 바라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be known 이랬어요.
감정과 관련한 건가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수동태로 잡는 거고, 여기서 touch는 무슨 뜻이에요? 접촉하다가 아니라 감동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니까 감정과 관련한 거죠. 그래서 보호로 잡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감명받았습니다. 미션에 의해서. So, 그래서 I decided.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리다의 목적으로서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take part in 하면 참여하다 이런 뜻이죠. 참여하다. 참여하기를 결정 내렸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어디에 참여하는가? 다음 volunteer trip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나는 가졌습니다. my doubt. 의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I didn't know. 나는 알지 못합니다. anything.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뭐에 관한? 건설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would be, we would be.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비동사는 있다라고 했을 때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For 2 weeks. 20 동안 있을 것입니다. Could we really change these people's lives?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얘기야. 다음에 as 접속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이 덩어리는 as 볼 것도 없죠. 당연히 부사 덩어리입니다. 형용사 덩어리가 아니니까 부사 덩어리다. 자연스럽게 이젠 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있는 as는 뭐만 대로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발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I was going to find, be going to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find out. 나는 충분히 곧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야. 그죠? 다음에 the volunteers, 주어 1번, 주어 2번. 그렇죠? volunteer들과 나는 got to 동사 원형, get to 동사 원형 하면은요, 뭐뭐 하게 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뭘요? family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family입니까? That would be moving. 이사 갈 거야. 어디로 이사 갈 거야? 집으로 이사 갈 건데 그 집이 어딘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명사, 주어, 동사, 수식이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나왔었던 것들에 대한 복습이 없어서 앞에 나왔던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면요, 여러분들. 제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하셔야 돼요. 누가 자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야, 이거 다시 한번 외워보자,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좀 공부 좀 하시고. We were going to build. 그죠? 우리가 지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을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갈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the day after 하면은 일단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The day after 하면 기간 혹은 시간 플러스 after 혹은 before는 하나의 덩어리로 갑니다. 그래서 뭐뭐 한지 삐리리 후에 혹은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착한 지 그날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도착한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도착한 다음 날 우리가 지을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갈 그런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다음에 the family of 5. 그 5명의 가족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5명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5명의 가족. 5 가족 아닙니다. 5명의 가족은 그 한 가족이니까 단수죠, 그렇죠? 그래서 wa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s living, 살고 있었습니다. in a one-room hut. 그러니까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It was quite clear. It was clear 이렇게 되어 있고 가주어, 친주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가 명백했냐면 this place, 이 장소는 was not big.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enough to 뭐뭐 하기에 충분히 이런 얘기죠. 그렇죠?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enough는 항상 투부정사랑 같이 세트를 이루고 이랬을 때 이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가서 in addition to that 거기에 더하여 there are 동사는 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there는 아무 기능도 하지 않습니다. jar everywhere 여기저기에 뭐가 있었대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atch all the rain dripping 모든 빗방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뭐로부터 이 빗방울이 아니라 천장에서부터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dripping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모든 빗방울들을 잡기 위하여 여기저기에 그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다음에 with all these jars on the floor 이렇게 되죠. 그죠? 바닥에 이 항아리들과 함께 이런 얘기입니다. There was hardly any place to sit. 앉을 장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hardly 하면 거의 뭐 많다 이런 얘기죠. 거의 뭐 많다. 그죠? 앉을 장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let alone 하면은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얘기고요. 이건 부사 덩어리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it was shocking.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 시제가 아니고요. 지금처럼 ing지만 감정을 나타내는 애가 나오면 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그죠? to see how 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보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가주어, 진주어. After meeting them, 그들을 만난 후에 I found, 나는 느꼈습니다. Even more detailed. 자, be determined to 동사 원형하게 되면은요,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비동사는요, 뭐뭐 하게 되다 혹은 느끼다 라는 단어들과 다 호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get도 가능하고요. turn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있는 become은 말할 것도 없이 되고 그 다음에 뭐 feel도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호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훨씬 더 결심했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build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그들을 짓는 겁니까? 그들에게 짓는 겁니까? 에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직접 목적어다. 즉 이게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